자, 매주 목요일 함께합니다. 찬란한 노후 시간. 방송계의 시조새. 이명록 전문가, 임선규 전문가님 오랜만에 만나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명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조새 임성규입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간병비 준비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되게 오래전에 했죠. 예. 근데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연금 준비하기 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연금을 아주 팍팍 늘려드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의 돈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어쨌든 지난 방송이 진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게 뭔가 내 돈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네, 다른 돈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닌 다른 여윳돈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그 간병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간병비 준비를 하지 못해 간병 파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에 못지않게 최근에는 65세 이상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노후 파산이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노후 파산을 겪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준비되지 않은 간병 때문에 발생하는 간병 파산. 오늘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 때문에 발생하는 노후 파산. 아, 슬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OECD가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요. 네. 2020년 기준 한국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40.4%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평균이 14.2%거든요. 네. 그보다 3배가 높다고 조사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에 달하는 유일한 국가. 그리고 2009년부터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노인 빈곤율을 보게 되면 20.2%고 미국의 경우에는 22.8%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도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난하다라는 거잖아요. 3배가 높다. 엄청나네요. 정말 겁나는 수치예요. 네. 네, 겁이 날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66세에서 75세까지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그 76세 이상은요 52%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빈곤율이 높다는 건데요. 그래서 노후 파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은퇴 후에 한 달에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나는 노후 파산, 그러니까 빈곤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2023년도 KB금융주주 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가구당 적정 생활비는 369, 그러니까 369만 원. 그리고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이라고 조사가 되었는데 적정 생활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좀 가거나 거기에 병원비, 간병비 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적정 생활비보다는 약 한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는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많이 필요하네요. 예. 가구당 적정 생활비, 그러니까 표준 생활비가 369만 원, 최소 생활비가 251만 원. 여기에 여가 생활비, 뭐 여러 가지 기타 비용 이런 것까지 한다면 500만 원 정도 여유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건데 은퇴 후에 긴 노후 생활에 여가 생활도 좀 하고 좀 즐기면서 살고 여행도 좀 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삶을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자님께서도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노후에 정말 은퇴하고 나서 손주들 용돈 좀 주고 그다음에 국내 여행 가서 비용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지 않는 여행을 좀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좀 가보고 싶고 와.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라든가 친구들 만났을 때 밥 한 끼 아니면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소소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돌아보면 아까 우리 쭈디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고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지는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거 계산해 보면 진짜 뜨악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내가 은퇴 후에 이 정도는 하고 살겠지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정도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얼마 중에 나는 얼마를 모았지? 이런 계산은 우리 하고 살아보자고요. 그래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자님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연자님의 이야기 우리도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연 갖고 계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돈키호테 애청자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준비되지 않은 간병은 간병 파산이라는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큰 걱정이 준비되지 않은 노후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왔는데 매월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왔더라고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 국민연금과 제 국민연금을 합쳐도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노년에는 손주 들어오면 용돈도 좀 주고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국내 여행도 가고,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가고, 또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 때 기분 좋게 밥 사는 정도의 소소한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 연금을 보니까 제가 꿈꿔온 은퇴 생활은 정말 꿈으로 끝이 나겠더라고요. 정말 우울하고 노후가 걱정돼서 연금 준비를 더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보험료, 생활비로 나가는 돈도 빠듯한데 뭘 줄여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저희 부부의 소소한 삶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연자분 이야기를 듣는데 아까 임성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한 삶을 기대했는데 꿈이었나 봐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그렇죠. 저희도 속상해. 그 상담하는 중간중간 사연자분의 그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좀 먹먹했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누나 일 같고 친구 일 같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님 일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전문가인데 그 사연자님의 소소한 은퇴 생활을 꿈 아닌 현실로 만들어 드려야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어려운 일을 저희가 또 해냈습니다. 잘했다. 역시 잘했어요. 진짜 해내신 거죠, 두 분이? 아 물론이죠. 그런데 쭈디 놀라지 마세요. 뭐요? 저희가 현실로 만들어 드린 부분은 매월 월급에서 연금을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 매월 남에게 납부하고 있었던 보험료로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받는 월급에서 연금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매월 남한테 주고 있던 보험료로 내 연금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저희가 이제 훅 들어갔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도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연금 만들기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퇴직 전 그리고 우리가 소소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2가지만 먼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계부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퇴직 후에 연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쓰고 있었던 생활 패턴 씀씀이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생활비를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 알긴 알지만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가계부 작성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가계부 작성하면 대부분 꼰대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 언제 쓰고 있어. 귀찮아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계부를 작성하게 된다면 그 작성만으로도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저희가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 제가 강의 그리고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커피를 마셔요. 본인이? 예, 굉장히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한 달에 커피값만 한 40만 원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대부분 뭐 별다방이나 뭐 2개의 섬을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예, 다들 알아들으셨을 굳이- 거라 생각하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와 이거 너무나 과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커피값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진짜 근데 밥 먹고 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커피숍으로 향하잖아요. 그 돈만 줄여도 진짜 많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임성규 전문가님은 그렇게 커피값 줄여서 얼마 정도를 절약을 하신 거예요? 아마 오늘 청취하고 있는 동키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한 달에 커피값으로 40만 원 쓴다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이게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시세요? 우리 주디님. 저는 한 잔, 두 잔? 한두 잔이면 10,000원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음. 그럼 30이라면 30.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40만 원을 쓰고 있지만 우리 동키 여러분들께서도 커피값을 한 달에 한 3, 40만 원을 평균적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커피값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줄이게 됐어요. 절반을 줄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편의점 커피, 그다음에 남이 사주는 커피. 예, 그래서 20만 원 가량을 줄이게 됐는데 이 20만 원이 한 달이면 20이지만 1년이면 240만 원, 그러네. 10년이면 2,400만 원, 30년이면 7,200만 원. 그럼 제가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한 1억이 넘어가요. 예, 솔직히 우리가 7,200만 원 1억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커피값 하나 줄여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면 저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3% 정도의 수익이 나는 곳에 저처럼 한다면 한 30년 뒤에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소소한 은퇴 생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찾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가계부였었어요. 제가 가계부를 쓰지 않았으면 한 달에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줄이기 시작했고 우리 많은 동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가계부를 쓴다라고 한다라면 매일매일 쓰고 있는 매월 쓰고 있는 지출의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돈들을 찾아서 우리가 소소한 연금을 준비할 수만 있다라면 지금 사연자님처럼 저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가계부를 쓰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출하고 있던 돈을 몰랐을 것이다. 자, 이 부분 많이 공감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가계부 작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은퇴 후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로 나가는 것들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감시킬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의료비 절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은퇴 후 의료비 지출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도 급감하고 있는데요. 증가율이 8.7%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간병비입니다. 예, 간병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번 사연자 분께서도 저희가 간병비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지난 방송을 보고 이제 신청하시게 된 계기였잖아요.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시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 5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간병비로 매월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가요. 자, 그렇게 보면 5년 동안 쓴 비용만 하더라도 간병비만 병원비 빼고 1억 8천 정도를 쓰셨대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집안채로 간병비와 병원비를 해결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께서 집이 없었다라면 우리 어머님 세대분들은 연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남편과 동생이 했어야 될 거라고. 각출해야죠 이제 예,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간병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지금도 마이너스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 내가 아프게 되면 어쨌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책임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내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5년 동안 간병비로 1억 8천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간병 파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 먼저 간병비 준비를 본인 소득이 아닌 즉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앞서 2부에서는요. 소소한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준비된 연금을 보면 한숨만 나와서 상담 신청을 했다라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먼저 사연자분의 노후를 위해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간병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 준비를 도와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사연자분이 50세 정도 되셨거든요. 50세 기준으로 간병비 보험은 얼마 정도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먼저 저희가 그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간병 파산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은퇴 준비를 잘해도 간병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네. 그래서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물어봐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원빈인가요? 되니? 얼마면 예, 돼? 예,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먼저 네. 간병비 준비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은 매일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365일 동안 지급을 해주고요. 매달 아니고 매일? 매일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도 입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매일 5만 원에서 7만 원 내외를 매일 같이 주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매일 같이 줍니다. 만약에 사연자님 어머님께서 간병비 보험을 준비하고 요양병원에서 5년 동안 만약에 간병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면 그렇게 해서 간병인을 고용했다라면 매일 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65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82만 5천 원을 그리고 이걸 5년 동안 수령하기 때문에 9,125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1억 8천 정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를 해결할 수가 있었으니 집을 완전하게 팔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런 아쉬움을 좀 이야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또 사연자님께서도. 그렇지. 그래서 간병비를 준비하게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부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팁을 드리면 간병비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임성규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180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181일에서 365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또 지급하는 특약이 따로 있어요. 이 구분을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네. 365일을 다 보장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약에 다 가입을 네. 해야 되네요. 그 부분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제 고객님도 예전에 그 교통사고로 입원을 좀 하셨던 분이 계세요. 사고로 크게 다치셨었는데 그분 그 예로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교통사고로 일반 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한다 가정해 보면 매일 15만 원씩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450만 원에 6개월이면 약 2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700만 원. 2,700만 원, 2,700만 원이죠. 네. 잠깐 숫자가 헷갈렸어요. 네. 그럼 쭈디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보장이라면 매월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이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15만 원 정도씩을 보장을 받으려면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혜택부터 말씀을 드리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그렇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험료로? 하루에 그 정도를 받으려면 한 달에 그 정도는 내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나 상담할 때 먼저 이렇게 여쭤보면 쭈디님처럼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사연자님 기준, 오늘 사연을 보내신 상담을 도와드린 분 기준, 그분이 50세 여자분이셨거든요. 네. 그분의 경우에 간병비 보험을 30년 납 비갱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방법, 그리고 보장 기간은 평균 수명인 100세까지 저희가 해드렸을 경우에 월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3만 원 내외면 됩니다. 3만 원? 네네. 그러면 50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젊으시면 더 저렴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만 원이면 돼요? 그럼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미리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각 보험사별로 제안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특히 쭈디님 나이의 경우에는 한 2만 원 내외, 30년 납일 경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젊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파산, 그리고 아니면은 노후 준비
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간병비에 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병원에 입원 많이 안 시켜준다. 그래서 입원에 관련된 특약들은 사실 쓸모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그건 잘 모르실 때 하는 얘기고 연세가 많으실 때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경우에는 입원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이들 입원을 하시고요. 일반 병원이든 아니면 뭐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말 많이들 입원을 하시거든요. 입원을 거의 뭐 몇 년씩 하시죠, 계속. 맞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계속 돌볼 수도 없어요.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간병인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간병인 비용이 어마무시해요. 한 달 월급을 그대로 다 거기에 쏟아 부어야 맞아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누군가가 몸이 불편하다, 병원에 입원을 오래 했다 하는 분들은 이 간병인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필수적인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문의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야,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저렴하다라는 거를 모르신 분들은 아마 오늘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자, 간병에 대한 준비 부분 아마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메모를 좀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사연자분 가정의 경우에는 매월 소득에서 나가는 보험료 비중이 정말 높았어요. 4인 가족 월 보험료가 무려 22건에 140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너무 많죠. 진짜 많네요. 네. 이렇게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시댁에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종신보험 가입이 좀 많았었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부분은 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 지금은 자녀들이 대학생들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거든요. 네. 이미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부가 2006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 2건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1억 원을 7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거기서 발생한 부분 해지 환급금으로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감액 완납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월 보험료가 한 42만 원 정도 절감되더라고요. 무조건 해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감액 완납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손해보지 않는 방안으로 지금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절약을 시켜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계약을 줄여서 발생한 해지 환급금으로 감액 완납을 시켜줬다라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솔루션.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담받으면 다 해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있으실 텐데 보험료 내지 않고 보장을 끝까지 받아가는 방법, 감액 완납제도라는 방법도 있고 대체납입이라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42만 원에 우리 사연자님처럼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어떤 거였냐면 2015년도에 가입했던 종신보험 2건이 있어요.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도 되고 은퇴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셨대요. 예, 그랬는데 저희가 뭐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나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사업비가 뭐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30% 내외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부 두 분이 가입하신 보험료가 4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 2건으로. 그렇게 되면 매월 차감하는 사업비만 평균적으로 12만 원. 예, 12만 원을 우리가 11년 동안 앞으로 내야 되는데 앞으로 내야 될 사업비만 계산해 보니까 1,296만 원, 그러니까 약 1,300만 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300만 원을 떼고 적립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아주겠다. 네, 맞아요. 그럼 아까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차감한 사업비만 1,296만 원. 근데 지금까지 앞으로, 뺀 것만. 그런데 앞으로 11년을 40만 원씩 더 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총 떼가는 사업비의 총액을 보니까 1,584만 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뗀 사업비보다는 앞으로 내야 될 사업비가 더 많다라는 걸 보시면 와, 되겠죠. 합쳐서 거의 3천만 원을 사업비로 내는 없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연자님도 사업비라는 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냈고 앞으로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 것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주머니에 앞으로 1,600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쭈디가 놓였다라면 아이, 나 안 주지. 쭈디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1,600만 원을 남의 주머니에 왜 줘? 우리 PD 주겠다. 화는 내지 마시고요. 우리 PD 용돈 주겠다. 1,600만 원. 좋자. 입꼬리 올라갔어 방금. 그런데 아니, 저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해지할 때 가장 고민하고 그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사실 손해잖아요. 지금까지 낸 돈에 예, 대한 지금까지 손해. 낸 돈에 대한 손해인데 음. 하지만 현재 시점에 정리를 하게 되면 총 납부 금액 4,320만 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2,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이 손해가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당장 보는 손해만 1,900만 원.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1,900만 원 손해면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차 한 대 값이에요. 진짜. 맞아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고 걱정되고 했겠어요. 그런데 사연자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어떤 거였냐면 해지환급금이 나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대부분은 보험 정리하고 나온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냉장고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근데 저희는 사람 일이 그래요. 맞아요. 돈이 생기면 뭔가 하나가 망가져. 네, 그래서 절대 거기에 쓰지 마시고 이 돈은 어차피 우리가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20년 냈어야 되고 종신토록 가져갔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65세까지 가져가 있어야 됐거나. 그래서 그 자금을 운용을 하자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 국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을 저희가 국채에다가 10년간 넣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연 10%에서 12%로 확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편하게 10%로 확정해주는 상품에다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1년에 240만 원 이자만 그게 10년이면 이자만 2,4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으로 해지해서 손해본 금액이 1,90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만들 수가 있고 이자로. 두 번째는 매월 40만 원이 절감된 돈을 그냥 11년간 저축을 하게 된다라면 약 5,280만 원. 거기에 연수익률 3% 정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11년 뒤에 우리가 만든 2,400만 원의 이자와 그다음에 저축한 돈까지 하게 되면 9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로 우리가 소소한 삶을 원하는 연금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돈에서 1,900만 원을 손해 본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데 계속 가져간다면 앞으로 1,600만 원을 더 손해 봐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1,600만 원을 손해 봤는데 또 1,600만 원을 더 손해 봐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기고 그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에 1,900만 원 손해 보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1,900만 원은 어떻게 메울까? 이거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11년 뒤에 9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두 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연자분도 이 데이터를 보시고는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아쉬워하셨고요. 손해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좀 전전긍긍한 게 조금 그치. 뭐랄까 민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종신보험만 4건 조정하더라도 매월 약 82만 원이 절감되고요. 자녀들 종신보험 2건 약 30만 원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월 보험료는 110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은 총 4,200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 중 1,000만 원은 예비비 마련을 위해서 파킹 통장에 넣기로 했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반드시 비상 예비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돈이 급하게 나갈 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0만 원은 사원자분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었어요. 예전에 납입하시다가 중단돼서 미납액이 있었는데 그 미납액을 추후납부 제도로 납부하기로 했고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3,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에 넣었고요. 그러면 매년 100만 원씩 이자가 발생되는데 월로 계산하면 8만 원이 조금 넘어요. 내 돈에서 나가지 않고 남의 돈인 이자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간병비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손해봤던 금액이 아깝지 않게 뭔가 정리정돈이 싹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 2,500만 원은 우리가 말씀드린 국채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매년 250만 원씩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국민연금하고 이미 가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700만 원으로 더 내고 앞으로 또 임의 가입을 계속 통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게 되면은 65세 시점에 8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을 수령하게 돼요. 국민연금만 먼저. 그렇게 되게 되면 4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95세까지 30년 동안만 수령하게 된다라면 약 1억 4,400만 원을 더 받게 돼요.
와.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한 2억 원 가까이 받게 되거든요. 그럼 보험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난 3,400만 원보다 훨씬 더 예, 크게 되는데 이 40만 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손주 용돈도 좀 주고 예, 그리고 우리가 여행도 좀 가고 예, 그리고 지인들하고 커피도 좀 마시고 이런 소소한 삶을 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브라질 국채 우리 간병비 마련을 위해서 저축한 돈, 국가국채. 예, 국가국채 그리고 거기에 또 2,500만 원까지 합하게 되면 3,500만 원이잖아요. 이 3,500만 원은 10년 동안 이자를 매년 350만 원씩 수령하고도 원금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또 하나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치. 보험료 조정을 통해서 발생한 돈이 무려 110만 원이에요. 예,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동안 가입한 상품들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암이라든가 뇌혈관, 심혈관 이런 쪽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완하더라도 추가적으로 4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11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약 70만 원 정도 남게 되거든요. 그럼 이 비용으로 변액연금이라고 하는 장기 투자형 펀드 상품인 변액연금의 10년 납으로 7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5년 거치를 해서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게 되면 매월 35만 원씩 수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연자님께서. 그렇게 해서 100세 보증형이니까 100세까지 수령하게 된다면 1억 4,7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거든요. 와. 그럼 우리가 넣은 원금이 꿈이다, 꿈. 7,4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2배 이상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매월 또 우리가 연금으로 35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렇지. 또 소소한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상담, 무엇이었냐면 보험료 조정, 그렇지, 과감한 맞아, 맞아.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사연자님께서는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찬란한 노후 임선규 전문가, 임형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